안녕하세요. 윤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합격 자소서가 궁금하다라는 주제로 자소서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년간 이제 취업 또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자소서부터 해갖고 취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구나. 또 되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저 역시도 그동안 계속 자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남는 아쉬움이 뭐냐면은, 뭐랄까, 너무 범용적인, 너무 일반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유해야 되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자소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의 맞춤형 자소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인 어떤 화두이자 유행인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자소 강의도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의 맞춤형 자소서라는 컨셉을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많은 학생들이 가질 만한 고민들인데 딱 트렌드에 맞는 어떤 강의나 교환이 없어서 자소 작성에 어려웠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소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그 합격 자소서가 궁금하다에 공기업 그 남자 편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하고 올해 취업 컨설팅을 같이 받으면서 자소서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를 받은 후에 40연패를 극복하고 지금 이제 모 공기업에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같이 한번 공기업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이 친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하고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럴 때 나는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그 남자의 프로필을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 남자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한테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인지 아닌지 고민해볼 수 있는 간단 프로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이미 졸업을 했죠. 그래갖고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고 학교 이름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27살. 그래갖고 올해 이제 28살이 되었겠네요. 그래갖고 나이는 27살의 나이에 저와 만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죠. 3점 후반의 학점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전기 관련 공과 계열의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점 후반의 학점을 이 친구가 학점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게 졸업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 그 학점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점 후반대의 학점으로 아마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가 755점. 그리고 기본적인 각종 자격증들이 이제 기사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식스싱화 GB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한국사 1급 자격증까지 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업 스펙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공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수도권과 서울을 다 포함한 실제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내가 공기업을 가야지라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서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점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3점 후반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 학점이 이제 어떤 취업의 스펙이자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한 요 정도면은 조금 어느 정도 높은 학점이다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를 만났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영어 점수가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안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마음 잡고 영어를 공부해갖고 900점짜리의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말리면서 점수는 755점이면 충분하고 물론 이제 서류 과정에서 만점을 받을 수는 없는 점수입니다. 근데 이런 가점들이 더해지고 나면은 755점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훌륭한 점수다라는 걸로 설득을 했고 요 상태로 취업 시장에 나가서 실제
많이 연전연패를 했죠. 그래서 본인의 연전연패 이유가 이런 스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이 이제 자소서 지도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면접까지 연장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최종 본인이 목표로 했던 전기 관련 공기업에 합격을 하는 과정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소서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이제 전기 관련 과랑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아마 본인들이 공기업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스펙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자소서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써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자가 이제 자소서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친구는 A부터 Z까지의 자소서의 순서로 봤을 때 자소서가 A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스토리만 있는 친구. 자소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막 쓴 자소서로 무작위로 회사를 지원하는데 물론 서류 통과되는 기업들도 있고 하긴 했지만 인적성에서 걸러진다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던 친구였는데 저는 3개월간 자소서랑 그다음에 인적성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바로 취업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A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의 자소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자소서, 특히 이제 NCS 기반의 채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채용의 트렌드를 보면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직무와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글씨로 하니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잉글씨로 기본적으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와 그 다음에 기업 분석입니다.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는 최근의 채용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는 내가 얼마 정도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을 자소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린 거는 이미 오래전 얘기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공기업 자소서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기업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직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NCS라는 개념 자체가 능력 중심의 채용, 직무 중심의 채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직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은 채용 공고를 들어가 보면은 그 기업의 어떤 직렬별로 하게 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하는 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기술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태도적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내 자소서에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기술서를 먼저 꼭 살펴보고 나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다음에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시작할 때 공기업 자소서 같은 경우에 특히 NCS 기반의 채용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할 걸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철저한 분석을 한다봤자 1-2시간 정도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고 이러한 컨셉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뼈대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잡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자소의 전체적인 구조. 이 구조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소서의 질문 문항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문항별로 내가 어필할 나의 역량,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고 태도적인 부분도 있겠고 지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역량들에 대한 분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분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것인지 나이가 경험했던 팩트를 중심으로 기반해갖고 스토리텔링을 해주듯이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인 구조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읽어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공공기관 자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서류 합격이 되고 그 가산점이 넘게 되면 대부분 서류 합격이 되고 서류 합격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인적성 검사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추려지기 때문에 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자소서는 면접까지 연계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서류를 합격하는 과정으로 자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면접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구조를 잘 잡아놓고 나라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면접장에서도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면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하면. 그래갖고 실제 공공기관 자소서, 공기업 자소서를 작성한다라 할 때 직무, 그 다음에 어떤 구조화죠. 구조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면접 이후까지의 연계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소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시작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업 분서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직무기술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에는 채용 직렬별로 직무기술서들이 다 나와 있고 그 직무기술서 상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적인 기반과 어떤 기술적인 기반과 어떤 태도적인 기반이 필요한지가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물론 이제 내가 다른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잘 포장을 해갖고 지금의 취업까지는 내가 니네가 원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느냐? 첫 번째, 실제 직무 중심으로 나는 어떤 직무를 지원할 거고 지원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기술서 위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막 읽어보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지원하는 직렬별. 그래갖고 직렬별로 기술 직렬이냐 행정 직렬이냐 아니면 사무 직렬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야 되는 활동과 일 같은 것들이 다 다양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제 내 지원 직렬에 맞춰서 직무기술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상에 이수 수업이라는 걸 적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소서랑 연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제 자소 말고 그 전 단계에서 이력서를 적게 되고 보통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할 때 평점이나 아니면은 전체 학점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관련해서 해당 전공 교육을 어떤 걸 받았고 그거에 대한 학점이 몇 점이 나왔는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력서상에 실제 이수 수업을 한 5가지를 적게 되는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수 수업을 어떤 걸 기반으로 하면 되냐?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을 기반으로. 그 직무기술서에 보니까는 마케팅 원론, 그 다음에 마케팅 개론, 그 다음에 회계 이론,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직무기술서상의 필요 지식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그동안 4학년 때까지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그 필요 지식에 해당하는 수업을 열거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력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꼼꼼히 꼭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 이력서상의 이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 지식 기반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기술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들은 자소서의 소재 자체는 가능하면은 필요 기술과 직무 수행 태도에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한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자소서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나의 경험이나 팩트,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하는 과정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스토리를 가져올지 고민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필요 기술과 그 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를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을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갖고 그냥 막 스토리를 아무 스토리나 막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 같은 것들이 얘를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단순히 그냥 필요 기술, 그다음에 지식적인 기반 이외에도 맨 아래쪽에 보면 직무 수행 태도에 뭐 꼼꼼함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태도적인 측면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한 태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제 스토리를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자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을 미리 읽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소서의 기본적인 직무기술서 확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실제 스킬적인 부분들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자소서를 작성할 때 지원 동기와 포부는 병렬형 문서 구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작성하라. 자, 병렬형 문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한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각기 다른 활동들이 구조화되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렬형 문서 구조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 가지의 노력과 준비를 했다.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할 때 얘네들이 연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문서 구조를 가져가는 게 병렬형 문서 구조가 되고, 직렬형 문서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형태의 직렬형 문서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병렬형과 직렬형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지원 동기나 포부 항목들은 이런 병렬형 문서 구조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항목들은 직렬형 문서 구조로 해갖고 얘네들은 이제 인과관계가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상황이 제기가 되고 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문제가 야기되는 과정이 인과적인 흐름이 맞아져야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고, 이 행동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됐는지가 인과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렬형과 병렬형을 잘 기억해뒀다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있어서 그거를 잘 체크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구조는 직렬형과 병렬형을 기반으로 가져간다라는 것들을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NCS 자소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자소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식, 기술, 태도 기반의 내용으로 어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지원 동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학창시절 어떤 준비와 노력이 있었는지를 어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노력과 준비를 NCS에서 얘기하는 지식, 기술, 태도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식 기반의 노력과 준비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교내, 교외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업이나 자격증이나 어떤 나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지식적인 기반을 쌓는 작업들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적인 기반들은 지식과 기술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함양들은 이제 결과가 이제 학점이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이나 결과물로 나오겠지만, 기술적인 기반들은 학교 이외의 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결과들이 액티브한 결과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은 인턴 경험, 그래서 뭐 인턴,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대외 활동,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액티브한 어떤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형태.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이 지식 기반의 활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공부 혼자 하죠. 공부를 누가 알려준다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실제 이 기술적인 기반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기술적인 기반의 활동들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몇몇 이런 활동들이 혼자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물론 친구랑 같이 가서 하지 않고 나 혼자 하긴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매장 안에 같이 일하는 주인이라도 한 명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이제 공동체 조직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혼자 했다라는 것보다 함께. 그래서 이거는 1인의 관점에서 보통 어필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직의 관점에서 어필이 많이 된다라는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 기반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태도 기반의 활동들은 어떤 결과나 정보로 나타나는 것들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텔링을 하면서 어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소통, 뭐 영업력,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리더십 해갖고 이런 태도 기반의 이런 것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많이 나오냐면 뭐 동아리나 그 다음에 인턴, 그 다음에 뭐 대외 활동 이거랑 거의 많이 겹치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들은 결과지향의 어떤 조직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해서 그 성과 기반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그 기반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기술, 태도 기반의 어떤 지원자의 준비를 어필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면 좋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실전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는지, 합격자는 어떤 식으로 어필했길래 공공기관에 합격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기술서상의 필요 역량을 어필을 하는, 우리 스토리텔링은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갖고 자소서를 아예 모르는 생 초짜가 아닌 이상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갖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갖고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태스크, 그 다음에 액션, 그리고 리절트가 나오는 이런 스타 기법을 이용해갖고 인과관계에 맞춰서 쭉 기술을 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내가 대화를 하거나 문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본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텔링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게 친구한테 말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직에게 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채용은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에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하는 데 주력. 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제 이 소재는 공기업 근황자 편입니다. 그래갖고 많은 친구들, 가장 대학생이 많은 동네죠. 그래갖고 수도권 서울 지역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어떤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술직렬이니까. 자,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인데 철저하게 직무 기반에 이거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그 남자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성적인 문장의 표현과 여성적인 문장의 표현은 분명히 차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남자가 쓰는 용어나 여자가 쓰는 용어가 분명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평소에 잘 활용했던 용어의 구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떤 식으로 잡아갈 수 있는지 제가 그 남자 편이니까는 이따가 실전 전략에서 어떤 식의 표현들이 조금 더 남성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의 표현이면서 실제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어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그 다음에 기술이 나에게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구조를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실전 전략을 보면서 어떤 식의 전략이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 과정 이후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면접까지 꼭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소서는 서류 합격만 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물론 기업에서 정해진 몇 가지의 질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고민하지 않고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히 항상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의 리스트업을 통해 갖고 면접장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면접 과정들을 임해야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류 결과가 통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기업을
채용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대기업보다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릅니다. 그래갖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소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서류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몇몇 공기업들은 자소서의 내용을 그냥 적합, 부적합으로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적성을 보고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소서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인적성을 보고 그다음에 인적성을 보는 그 공백 기간 동안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 동안 자소에 대해서 점수화돼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적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소서가 분명히 어떤 일정적인 점수를 기반으로 해갖고 세팅이 되고 공공기관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점수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기업과는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까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자소서를 대충 적었는데 합격한 친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해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적절한 줄임과 그다음에 궁금증 유발을 통해서 면접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제가 이제 아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A부터 Z까지 정확히 시시콜콜하게 정확히 쫙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소통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제가 이제 굳이 궁금한 게 없으니까 질문을 안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소서와 이력서상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어필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찝어서 얘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자소를 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궁금할 만한 대목,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만한 대목들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리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줄임과 궁금증 유발, 또 그 다음에 질문 자체를 내가 유도하는 구조의 자소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실제 취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자소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실 중심으로 해갖고 쓸데없는 조미료를 줄인다. 이게 일반 사기업 자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미료를 쳐갖고 좀 포장을 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좀 담백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연계가 됐는지를 좀 담백하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포장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프로세스에 맞춰서 전반적인 업무가 조금 이제 정해진 룰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정확히 담백하게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기업의 문서구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갖고 뭔가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많은 문서구조를 가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한 그 스토리텔링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세 가지의 구조들, 그래갖고 직무기술서를 중요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조를 잘 잡아서 자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까지 연계를 해서 특히 NCS 자소 같은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합격자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